내용을 보신다면 아마 섬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많은 의사분들 통해서 혈압약은 안전한 약이니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 그래도 걱정되시죠? 인위적으로 내 몸의 혈압을 억지로 조절하다가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닐지,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걱정이 맞아요. 인위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공식적인 데이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1월에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BMJ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0여 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약 28만여 명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말 그대로 혈압약 부작용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빈도가 가장 많고 연관성이 높았던 총 4가지의 부작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콩팥 기능 저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분포할수록 콩팥 기능 저하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대부분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논문에서는 혈압약 복용 시 콩팥 기능 저하 발생 빈도가 약 1.18배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콩팥 기능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작용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계열의 혈압약에서 주로 발생해요. 콩팥의 기본 구조는 혈액이 콩팥 안으로 들어가서 노폐물이 여과되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은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상대적으로 콩팥에 머무는 혈액량이 더 많아지게 만들죠. 그러면 콩팥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노폐물 여과가 더 잘 일어나겠죠. 노폐물을 여과하는 것이 바로 콩팥의 주된 기능이에요. 그런데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은 안지오텐신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부위에 머무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콩팥 내 압력도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여과 기능도 떨어지겠죠. 즉 콩팥의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게 되면 복용 후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콩팥의 기능 저하가 생겼는지 체크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 상태인데요. 주로 고칼륨 혈증 또는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뇨제라는 계열의 혈압약에서 주로 발생해요. 이뇨제는 콩팥에서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인위적으로 소변으로 분비시키게 만들죠. 그 과정에서 칼륨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논문에서는 이뇨제를 쓰는 경우를 한정지어 본다면 이뇨제를 먹지 않는 경우보다 10배 이상 저칼륨 혈증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신체 내의 생리작용을 방해하는 것이니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저혈압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하게 보는 부작용이에요. 혈압을 억지로 낮추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작용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드물게 실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혈압약을 먹지 않는 경우보다 약 2배 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죠. 이 외에도 혈압약과 관련된 부작용들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나의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굳이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놓아두어야 할 사람의 혈압을 건드리는 게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마지막 4번째 부작용이 결정타인데요. 내용을 보신다면 아마 섬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인위적으로 낮아져서 오래 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혈압약 복용 시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 8% 감소, 뇌혈관 질환 16% 감소, 사망률은 7%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바람에 사람이 오래 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의 미국인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1950년대 말 혈압약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혈압약이 없던 시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시의 혈압은 200에 100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세 환갑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죠.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자연적인 것만을 섭취하여 자연의 순리대로 몸을 맡기는 것, 인공적인 약물을 섭취해서 인위적으로 몸을 조작하는 것. 이 문장만 본다면 당연히 첫 번째, 자연적인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20년 전만 해도 60세가 넘어가면 환갑잔치를 해주던 일이 빈번했습니다. 60세를 넘기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자연의 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치매가 바로 고혈압에 따른 자연의 순리인 것이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 때문에 인위적인 부작용이 생길까봐 두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자연의 순리대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환갑의 나이가 당연한 것이 아닌 매우 감사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이죠. 약을 먹게 돼서 아무런 일 없이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약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좋다, 인위적인 것은 나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닌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약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또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것은 나쁘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바람에 결국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